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텍쥐페리의 야간 비행입니다. 생텍쥐페리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어린 왕자의 작가로 알고 계실 거예요. 어린 왕자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동화이고요. 아마도 가장 유명한 동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 번쯤은 다들 읽어보셨을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어린 왕자를 쓴 작가이고요. 생텍쥐페리는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행기 조종사를 했던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분이 쓴 어린 왕자 외에 다른 소설들을 보면 항상 비행에 관련된 이야기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간 비행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말 그대로 야간을 비행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 때문에 너무나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 작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고요. 12세가 되던 해 비행장에서 첫 비행을 했다고 하네요. 12세면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때 벌써 첫 비행을 했다고 하니까 놀라운 이력이네요. 21세에 공군에 입대해서 복무하면서 조종사 훈련을 받았고 1926년에 항공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같은 해 문학 잡지의 단편소설 비행사를 발표하면서 작가로 데뷔를 했고요. 1929년에 조종사인 자신의 경험과 소회를 담은 첫 장편소설 남방우편기를 출간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이 책 야간 비행을 출간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기자로 활약하기도 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다시 공군에 입대하게 되고요. 1939년에 인간의 대지로 아카데미 프랑세스 소설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이 인간의 대지가 어린 왕자 이외에 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후 미국으로 망명해서 뉴욕에서 머물면서 전시조종사 그리고 어린 왕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에 알제리 비행중대로 복귀를 했고 그해 7월에 혼자 정찰 비행을 나갔다가 실종돼서 영영 돌아오지 못했죠. 네, 그래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작가로서도 그렇고 비행기 조종사로도 그렇고 삶에 큰 영광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기도 했죠.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불꽃같이 살다간 인생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당시 비행기가 발명된 지 얼마 안 됐었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바로 전쟁에 투입되면서 비행기 조정을 하는 일이 그렇게 안전하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매번 비행을 나갈 때마다 목숨을 거는 행위였을 텐데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평생 살아왔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소설로 엮어내고 표현해냈다는 것 자체가 존경과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외로 이분이 어린 왕자 이외에 다른 소설들을 엄청 많이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왕자 때문에 가려져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 이외에 사실 이분의 그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다른 작품들을 좀 소개해 드려볼까 하던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야간 비행을 그래서 읽어보고 소개를 드려보고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야간에 비행하는 내용인데요. 역시나 생텍쥐페리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생텍쥐페리가 한때 항공사에 입사해서 우편기를 몰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쓴 소설인데요.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많이 발전하지 못해서 우편이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통신수단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우편을 배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미에서 유럽으로 발송되는 우편을 배달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편이 배달되는 그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항공사에서 낮에만 비행을 할 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비행을 해서 그래서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야간 비행을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통신수단은 다 다르지만 좀 더 빨리 메시지를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여전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에는 두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한 명은 이 항공사에서 야간 비행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관리자 인물로 리비에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남미의 최남단 파타고니아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야간 비행을 통해서 우편을 배달하는 파비행이라는 조종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그 조종사인 파비행이 좀 더 주인공일 것 같지만 사실 이 소설은 그 리비에르라는 관리자가 주로 많이 등장하고 이분이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간 비행이라는 위험천만한 일을 안전하게 사고 없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비에르라는 그 관리자가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이 비행사들을 다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 리비에르라는 사람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너무 엄격하게 융통성 없이 규칙을 적용하고 그리고 비행사들을 너무 몰아세우는 건 아닌가, 정비사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그 꼰대 문화를 비판하는 그런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연령대가 좀 어리거나 사회초년생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소설을 읽으면 좀 거부감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리자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비에르라는 사람이 그 위험천만한 일을 안전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정말 너무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정작 이 인물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오히려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만 자신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 임무를 무리 없이 수행해 나가는, 그럼으로써 누군가에게는 어떤 혜택이 무사하게 돌아가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버티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소방관이나 뭐 경찰관이나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잘해야 본전이다 뭐 이런 직업이잖아요. 사고가 없어야지 당연한 거지만 그 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남들에게 욕을 먹는 일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인물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리비에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 중반을 지나가면 이 사람의 입장에 내가 이입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명감, 그 책임감 을 지키려는 모습에 조용히 박수를 보내거나 응원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시대에는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가치관, 그런 사명의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시대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인 파비행이라는 조종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소설 후반부에 이 파비행이라는 인물이 야간 비행을 하다가 굉장한 폭풍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도 폭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면초가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서 그 살아남으려는 그 생존의 그 투쟁이 간절하면서도 처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노력이 처참하지만 굉장히 숭고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풍에 둘러싸인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 파비행이 하늘에 뜬 별,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서 빛이라고는 그 별밖에 없는 것이죠. 그 별이 나를 구원해 줄지 아닐지 전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빛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빛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마침내 구름 위로 올라가서 맞닥뜨리는 그 달과 빛과 고요함, 그 잠시의 그 평화로움과 고요함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고도 숭고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굉장히 짧지만 기억나는 장면들은 굉장히 많고요. 각인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 그런 소설이고, 특별히 이 두 주인공의 그런 거룩한 소명의식과 처절한 생존의식, 이런 것들이 가슴 깊이 각인돼서 울림이 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역시나 개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설에서 그들의 심경을 얘기해주는 문장을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에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리비에르는 그들에게 강렬한 기쁨도 주었다. 그들이 강렬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줘야 해. 그런 생각했다.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불러오는 강렬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런 삶만이 중요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그렇게 몰아붙였던 거겠죠. 나는 정당한가 부당한가 나는 알 수 없다. 내가 엄격하게 굴면 사고는 줄어든다. 책임이란 개인에게 있지 않다. 그것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못하는 막연한 힘과 같다. 내가 정말 정당하게 군다면 야간 비행은 매번 죽음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그는 이 길을 너무 혹독하게 달려온 데에 대해 피로감이 들었다. 나는 그를 두려움에서 구하는 거야. 내가 공격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고. 그를 통해 나타나는 미지의 것 앞에서 인간을 마비시키는 그런 방해물을 공격하는 거지. 내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동정하고 그의 모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는 불가사의의 세계로부터 돌아왔다고 생각할 거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불가사의 뿐이지. 사람들은 이 어두운 우물 속으로 내려가야 해.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이 조종사는 밤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까지 내려가야 해. 손이나 비행기 날개밖에 비추지 못하는 아주 작은 미동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미지의 세계와 어깨 너비의 정도의 거리만을 두어야 하지. 하지만 인간의 목숨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 해도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인간의 목숨보다 더 값진 것처럼 행동하죠.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직업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우편 배달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야간 비행이라는 위험을 무릅쓰지만 도대체 이런 일들을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왜 해야 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자문을 하곤 하거든요. 특히 이 리비에르가 그런 위험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몰입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 인간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왜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가? 이런 철학적인 어떤 본질적인 질문에 당면하는 그런 장면들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과 고민은 생텍쥐페리의 다른 소설들에도 여전히 녹아져 있죠. 이 소설에서 그런 생각의 단초를 좀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파비앙이라는 조종사가 아주 극심한 어둠에 처했을 때 자신을 이끄는 빛을 향해서 올라가서 구름 위로 솟구치는 순간 마주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솟구쳐 오르는 순간 비행기는 단숨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온을 되찾았다. 비행기를 흔드는 파도는 없었다. 제방으로 둘러싸인 곳을 통과하는 배처럼 고요한 물결 속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치 행복한 섬들로 이루어진 만 같은 숨겨져 있던 미지의 하늘로 접어드는 것이다. 아래쪽에서는 돌풍과 물기둥과 번개를 동반한 태풍이 3000m 두께의 또 다른 세계를 이루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눈처럼 희고 수정같이 맑은 얼굴을 하고 별들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파비앙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이상한 세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의 손도 옷도 비행기 날개도 모두 눈부시게 빛났기 때문이다. 빛은 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의 아래와 그의 주위에 있는 흰 구름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린 왕자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생텍쥐페리의 다른 소설인데요.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쓰기까지는 이런 위험천만한 그의 모험과 그러한 모험들을 또 이런 아름다운 문장으로 엮어내는 고군분투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소설이 지금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을 그런 직업의식을 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직업의식과 책임의식이 사라진 요즘 같은 시대에 더더군다나 의미 있는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조직에서 꼰대 취급을 받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한 사람이 읽으면은 굉장히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소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계기로 해서 저뿐만 아니라 독자분들도 생텍쥐페리의 다른 소설들 읽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짧으니까 금방 또 후루룩 읽을 수 있거든요. 읽어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리면서 오늘 위클리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